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한파와 함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로 인한 각종 질환 예방을 위해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평창군 봉평면에서는 폐교를 개조해 만든 작은 미술관을 운영해 왔는데요. 첫 번째 전시회를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나누는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봉평 콧등작은 미술관에 심혜인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평창군 문화예술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8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공모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31일 주민들과 함께한 시간 동안의 성과를 마을 잔치 형식으로 선보였는데요. 이번 마을 잔치에서는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구 덕거초등학교의 마을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생소해죠. 이게 사실은 여기 그 폐교였었는데, 좀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좀 미술관을 연다는 자체로 보면은. 근데 처음에 주민들도 의아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야, 이거 참 괜찮다. 이거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아주 상당히 좀 호응도가 좋습니다. 여기 생활공간에서 하던 그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 주민들 참여를 같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판소리 같은 것도 했고요. 조각 같은 것도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은 봉평 콧등작은 미술관에서 입김을 후후라는 기획전을 열고 주민들과 예술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해 작은미술관 사업에 선정돼 국비 7천만 원을 지원받아 폐교로 남겨진 구 덕거초등학교의 자리를 봉평 콧등작은 미술관으로 조성했는데요. 미술관에는 활발히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미술 전시와 주민들만의 스토리를 고스란히 담은 다양한 전시가 열렸는데요. 또한 목공예 체험, 지우개 판화, 양초 만들기, 판소리 배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우리 동문들의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를 좀 나눌 수 있는 좀 공간이 좀 돼서 굉장히 기쁘고 흐뭇했습니다. 좀 자랑스럽죠. 아무래도 그 생활문화공간이라는 것이 자꾸만 퇴색되어 가고 있고 시골이 점점 이제 고령화 되어 가는 것에 이제 비교해서 어떤 그 마을의 좀 활력이 좀 잃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공간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좀 함께 또 할 수가 또 있고 아마 살아있는 또 마을이 또 될 것 같아서 좋죠. 달빛 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의 일상예술학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나갔습니다. 이곳은 평창군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만든 생활형 문화센터입니다. 작은 미술관은 문화예술 시설이 부족한 평창 지역에 시각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까지도 마련했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생활문화센터예요. 그래서 물론 군에서 이렇게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해 주셨지만은 전적으로 마을에서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쉽게 말해서 마을 주민들이 와서 어르신네들은 인데 와서 여기서 공연도 하고 또 향후는 여기 보면은 연극 공연이라든가 국악 이런 쪽도 우리가 우리 마을에 또 국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가수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연구해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램은 사실상 문화공간이라는 문화센터, 문화공간에는 굉장히 좀 이런 그 지역에서 할 수가 좀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좀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을 한번 슬기롭게 나갈 수가 있는 거는 다양한 어떤 좀 프로그램, 어떤 전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창작 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호석 문화재와도 연계해서 상품을 좀 개발하고 체험마당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좀 좋은 앞으로 굉장히 좀 좋은 그 공간이 유익하게 될 것으로 저는 장담합니다. 예. 주민들이 직접 숨을 불어넣으면서 이곳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학교는 끝났지만 배움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일상 속에서도 문화가 공존하는 평창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해피700 심혜인입니다.
평창군은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및 배터리 전문 제조업체인 K-팜 모터스와 지난 1월 31일 시설 투자 및 지역 산업 발전에 대한 공동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창군은 평창 K-스마트 R&D 센터 조성을 위한 5개 분야 연구개발 및 관련 분야 인재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연구센터, 직업전문학교, 스마트 빌리지 등 시설 투자를 위한 공동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평창군은 올해를 적극적 기업 유치를 통한 신성장 도약의 해로 삼아 다각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창군 폐기물 처리장 주민지원기금 분배와 관련한 미탄면 주민투표가 지난 1일 열렸습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미탄면 복지회관과 기화리 마을회관에서 실시했으며 투표 종료 후 미탄면 복지회관 2층에서 바로 개표를 시작했습니다. 개표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체 없이 공표하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되고 지방의회에 보고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미탄면 번영회가 관리하던 폐기물 처리장 주민지원기금 20억 원을 미탄면 13개리의 인구 비율대로 나눠 각 리별 또는 세대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투표입니다. 평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이용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1월 29일과 30일 양일간 대화 전통시장과 평창 전통시장에서 물가 안정 홍보 및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평창군은 이외에도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직원들을 상대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정해 전통시장 내 식당 이용하기, 온누리 상품권 및 강원 상품권으로 장보기 등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청소년 건강체험관에서 지난 1월 29일 대화중학교 영어캠프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배우는 요가 교실이 열렸습니다. 요가는 몸의 균형을 바로잡아주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수업을 통해 요가를 통한 학습 효과 향상과 영어 사용 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어로 배우는 요가 교실은 요가 강사 자격이 있는 영어 캠프 교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체험관 운영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체성분 측정, 체력 측정, 스트레스 검사 등 기초검사와 건강상담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지난 1월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평창소방서와 평창구규림관리소 등 23개 기관과 의용소방대, 재난통신지원단 등 7개 단체에서 관련자 35명이 참석해 봄철 산불 방지 대책과 협조체계 구축, 건의안을 토론했습니다. 올해는 산불 예방 사업단을 운영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로 했으며 문화재 주변 산불 방지를 위해 방화선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불 발생 원인이 실화자가 대부분임에 따라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와 펜션 주변에 산불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입산 금지구역 단속도 강화합니다. 평창군이 미탄면 마하지구와 평안지구에 대한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지난 1월 28일과 29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지난 1월 28일에는 미탄면 마하리 마을회관에서 마하지구 142필지, 지난 1월 29일에는 평안1, 2 마을회관에서 평안지구 117필지에 대한 설명이 열렸습니다. 미탄면 평안리와 마하리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여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이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지적 불일치에 대한 정비를 요청해 지적 재조사 사업에 들어가는 구역입니다. 평창군의 겨울 대표 축제인 평창 송어축제와 대관령 눈꽃축제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모으며 겨울의 대표 축제로서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심혜일 리포터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겨울왕국이라 불리는 평창군의 겨울 대표축제, 평창 송어축제와 대관령 눈꽃축제가 송악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총 83만여 명의 발길을 이끈 두 축제는 지난 27일 성료됐습니다. 평창 송어축제는 지난해 12월 22일 시작해 37일간 펼쳐져
70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의 위상을 알렸고, 대한민국 겨울축제의 원조격인 대관령 눈꽃축제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열려 13만여 명의 방문객이 참여했습니다. 평창의 대표 겨울축제인 송어축제와 눈꽃축제가 총 방문객 83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방문객 수뿐만 아니라 축제 컨텐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올해 성공적인 축제를 경험으로 삼아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보다 나은 축제를 육성, 지원해 나갈 것이며 문화관광축제가 관광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겨울축제지만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적당한 추위와 맑은 날씨로 차질 없이 운영됐습니다. 이번 겨울축제는 평창의 우수 특산물과 음식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해 우리 지역 경제에도 훈풍을 불어넣는 겨울 효자축제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올해 평창 송어축제는 송어종합공연 체험장 준공으로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성황을 이루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화관광축제의 경우에는 우리 평창군을 방문해 주시는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축제 방문객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작년과 비교해 봐도 올해 축제 방문객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다 나은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창 송어축제는 황금송어를 축제 컨셉으로 잡아 행운의 황금송어 잡기 이벤트에서 총 222명에게 순금 반돈의 인증패를 수여하는 등 관광객들의 흥미와 몰입을 높여 축제의 유인 요소로 활용했습니다. 2019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유망축제에 선정되는 쾌거도 거두었는데요. 대관령 눈꽃축제는 아기자기한 눈조각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상설 이벤트 공간에서는 세계 먹거리총과 함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면서 축제의 내용 역시 한층 더 풍성해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축제의 미비점 등을 정리한 보완 계획을 수립한 후 다음 축제를 대비해 평가 보고회와 축제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축제는 이제 겨울축제가 마무리되었으니까 평창 효성문화재 봄날 사전 프로젝트가 먼저 진행이 되고요. 여름에는 평창 덕이사냥축제, 그 다음에 가을에는 평창 효성문화재와 백일홍축제, 그리고 오대산 문화축전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예, 올림픽을 통해서 교통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적인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통해서 우리 축제가 더 발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로 격상한 평창 송어축제와 대한민국 원조 겨울 대표 축제인 대관령 눈꽃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은 겨울축제만의 매력을 한껏 느끼고 돌아갔는데요. 축제 평가를 통해 내실을 다지고 내년에는 더욱더 큰 재미와 감동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햇빛700 심혜인입니다. 평창군이 효성 무정의 나눔길 조성 사업으로 녹색자금 사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우수상인 산림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1월 27일 지역 내 사회 취약계층의 난방용 연료로 땔감을 지원하는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평창군이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계약 체결에 앞서 진행한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를 통해 지난해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평창군은 평창읍과 진부면에 설치된 맞춤형 복지부서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일제 조사를 시작합니다. 햇빛700 평창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